여러분, 저는 지금 비트코인이 차라리 한번 내려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하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죠. 지금 여기서 또 올라가는 것을 쫓아가는 것보다 한번 제대로 눌렸을 때 잡는 게 훨씬 더 크게 먹을 수 있는 자리라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보시는 이 평행 채널, 제가 최근 차트에 억지로 맞춘 그 선이 아닙니다. 자, 해당 저점과 고점, 이 변곡이 발생했던, 하락이 살짝 나왔던 이 변곡이 발생했던 지점에다가 제가 이렇게 선을 그어봤는데요. 지금 막혀있는 구간은 이 고점 라인대, 이 평행 채널 위에서 막혀있는 상황이죠. 자, 과거에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저점을 이탈하기 직전에 이 저점에서 그 다음에 변곡이 발생하면서 하락이 발생했던 이 구간. 자, 이때는 이렇게 막혀 있었죠. 기준선에 대해서. 하지만 이 기준선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위아래로 변동성을 보여주다가 튀어 올랐던 이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2022년부터 이어지던 이 추세선을 최근으로 돌이켜 보니까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과거 흐름과 최근의 흐름까지 모두 봤을 때에는 뚫어준다면 한 번 더 튀어 올릴 가능성을 봅니다. 하지만 쫓아갈 생각은 없어요. 저는 오히려 75K 하단 라인 더 깊게 빠진다면 72K까지 볼 생각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하지만 짧게 먹을 수 있는 기회보다 우리가 크게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잘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무혁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뭐 이따가 다 보시고 나서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이 6월 달의 저점과 7월 달의 고점에서 만들어진 이 기준으로 해서 이 확장형 평행 채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선 하나를 그어놓고 여기가 저항입니다. 여기가 지지입니다. 그리고 추세선이 무조건 맞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요. 중요한 건 실제로 가격이 이 채널 안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 선을 돌파한 이후에 어느 다음 구간까지 확장이 됐는지 이걸 봐야 됩니다. 자, 지금 상황은 6월 초에 강하게 이탈을 보여주면서 저점을 찍었던 이 선이 있죠. 자, 현재 상황을 보시게 되면 이 구간, 이 저점과 고점을 해가지고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봤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는 조금 이상하게 그어놔가지고 다시 한번 그어봤습니다. 자, 결국에 이 저항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자리가 해당 자리입니다. 결국 이 기준선 위로 고점에 대한 이 추세를 아직 돌파는 못했죠. 종가상으로 아직 지지를 못했기 때문에 하단 라인에서 받쳐지면서 지금 지지를 확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밑에 있는 이 기준선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그냥 강하게 돌파한 다음에 한 번도 확인을 하지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준선을 뚫었기 때문에 상승이 강하게 나온 건 맞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긴 하지만 해당 저점과 이 하락이 발생했던 변곡 자리, 저는 이런 저점들을 오히려 추세선으로 긋지 않고 해당 구간을 추세선으로 보면서 사람들의 심리를 잘 읽어봅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 이 차트를 딱 보시게 되면 이번에 반등이 나왔던 지점도 바로 이 구간과 맞물린다는 거죠. 결국 초장기 이 사이클에서 저점을 다졌던 자리가 바로 해당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거로 다시 돌아와서 봤을 때에도 굵은 기준선으로 해가지고 위를 향하면 매도세, 아래로 향하면 매수세, 이게 반복이 되면서 슈퍼 사이클이 시작됐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선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 현재까지 연장했을 때에도 이 상황이 마주치고 있죠. 자, 이 상황을 봤을 때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어디까지 올라왔나요? 과거부터 이어져 온 이 평행 채널의 확장 구간을 정확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으로 봤을 때에는 기준선을 돌파하고 그 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해 보이고 더 올라갈 것만 같습니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훨씬 더 이 큰 구조까지 같이 봤을 때에는 지금 가격은 오히려 저항을 딱 만난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추격롱을 안 본다는 거죠. 78K를 뚫고 그냥 올라가고 80K 그 이상까지 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순서,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갈지 아니면 빠졌다가 올라갈지 이 순서는 아무도 정확하게 맞출 수 없어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위에서 이거 깔짝 먹겠다고 곧바로 들어갈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한번 눌렸을 때 손익비가 압도적으로 좋아지는 자리를 기다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를 제가 딱 그어놨는데 만약 가격이 다시 이쪽으로 내려온다면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는 저항이었던 선을 이 주황색 선, 기준선을 돌파했고 그 선을 다시 위에서 지지로 확인하는 리테스트 구간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74.3K 이 부근까지 밀리는 그림이 나온다면 겁먹을 자리가 아니라 내가 기다렸던 자리가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중요한 건 여기서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거 맞추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 잡았을 때 틀렸을 때 이게 짧게 끊고 맞았을 때 크게 가져갈 수 있느냐, 저는 그 기준을 잡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준을 잡고 기다리는 매매를 계속 강조드리는 게 있죠. 여러분들 입장에선 지루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자리들을 그냥 기다리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저께 제가 스터디 방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해당 구간에서 이 76K 부근에서 들어가서 수익을 한번 챙겨놨죠. 자, 저도 끌고 가는 매매는 일단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지금은 조금만 들고 가고 있습니다. 왜?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 더 갈 수는 있죠. 하지만 익절을 통해서 수익을 쌓아놔야 그나마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매매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쌓아놨는데요. 결국에 76K라는 자리는 이 FBG와 이 평행 채널의 딱 이 점선, 이게 중간 부분인데 중간 부분에서 딱 반응이 나오니까 이렇게 수익을 챙겨놨다라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방향을 맞추는 게 아니라요. 내가 내려왔을 때 기준을 잡고 매매를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그 기준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타점이 명확하게 왔을 때는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하나 남겨놨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스터디방 입장이 곧바로 가능하시니까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싫어요 말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로다가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뭐 영상 잘 봤다고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내려와서 아까 말씀드렸던 4시간봉으로 볼 텐데요. 아까 일봉에서 봤던 이 평행 채널이 훨씬 명확하게 보이시죠? 비트코인이 63K 이 부근에서 시작하면서 78K, 80K 부근까지 쉬지 않고 올라왔는데 지금 이 딱 고점 라인대에서 정확히 멈췄습니다. 게다가 주봉상의 이 FBG,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FBG 하단 라인에서 또 걸쳐져 있는 상황이죠. 자, 한번 위로 꼬리를 만들긴 했지만요. 아직 이 선을 확실하게 돌파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또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FBG죠. 이번 상승이 워낙 가팔랐기 때문에 4시간 봉상에서는 밑으로 FBG가 여러 개 연속적으로 잡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 76K 부근은 이미 가격이 한번 찍으면서 스터디방에서 한번 매매를 했죠. 문제는 그 아래입니다. 자, 보시면 이 73K 중반에서 74K 부근에도 FBG가 남아있고 이 구간 바로 밑으로 빠지게 되면 일봉에서 말씀드렸던 이 평행 채널의 중요한 기준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 이번 상승 과정에서 가격이 평행 채널을 강하게 돌파한 뒤에 제대로 위에서 밟아주는, 그리고 여기서도 밟긴 했지만 제대로 된 과정 없이 위쪽 확장선까지 그냥 올라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돌파는 했는데 리테스트가 명확하지 않았다라는 거. 이런 상태에서 현재 확장선 저항을 계속 뚫지 못하고 다시 가격이 밀리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이 밑에 남아있는 FBG와 돌파했던 평행채널 기준선까지 공간이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롱을 잡을 자리는 이 74.3K 하단에서 잡을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74.3K 숫자 하나에 무조건 주문을 걸어놓고 기다리겠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FBG가 먼저 반응하는지 평행채널 기준선까지 정말 내려왔다가 찍는지, 내려왔을 때는 거래량이 어떻게 붙는지 이게 훨씬 더 중요하겠죠. 하지만 적어도 지금 자리에서 롱을 쫓아가는 것과 비교하자면 밑에서 기다렸을 때 먹을 수 있는 그 손익비가 상당히 크겠죠. 자, 물론 이 자리가 현실적으로 곧바로는 안 오겠지만 제가 왔을 때에는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주봉으로 넘어와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주봉 상황에서도 아까 그어놨던 이 평행 채널 말고 이 저점과 다음 저점, 이 저점을 연결하고 고점에다가 평행한 이 채널을 그어 봤을 때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이 장기적인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이 추세를 봤을 때에 지난 2월 달에는 지지로 바뀌긴 했지만 결국에 저항으로 바뀌었던 이 시점이 최근의 하락 구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트코인이 이 추세선을 그냥 강하게 돌파를 했고 그 다음 평행된 이 확장 채널까지 그냥 돌파를 보여줬죠. 그리고 막혔던 구간이 딱 이 구간입니다. 게다가 주봉상의 이 FBG 하단 라인과 딱 마주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큰 추세는 이미 상방으로 많이 기울었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막히는 위치가 너무나도 명확하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평행 채널의 확장 구간, 그리고 주봉 FBG 하단부가 겹치는 자리입니다. 즉 단기 저항이 아니라 주봉급에서 저항을 만난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격이 지금 영원히 못 올라간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중에는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시장은 대부분의 한 번에 안 갑니다. 특히 이렇게 강하게 올라온 뒤에 처음 만나는 이런 주봉급 저항은 보통 한 번
번 정도는 흔들어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번에도 이 구간을 다시 한번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기 시작한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자리는 저는 이 구간 뭐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75K, 75점 중단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왜냐면 주봉 추세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시장 입장에서는 이 선을 다시 위에서 지지로 바꿀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이탈하더라도 꼬리로 달리면서 일단 기술적 반등을 한번 먹어볼 만합니다. 자, 물론 실전 매매를 했을 때는 이거 밟는다고 무조건 매매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이 청산 히트맵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짜 롱하고 숏이 화끈하게 붙어 있죠. 위로 살짝만 향해도 숏 물량 강하게 나오고 롱 물량 대거 청산되는 자리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방향을 먼저 찍고 들어갈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현재 밑을 봤을 땐 75.5K 부근에 롱 청산 물량이 강하게 쌓여 있고 반대로 위에는 78.1K와 78.4K 이 부근에 숏 청산 물량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평행 채널 전환 맞았으니까 숏. 저는 이렇게 안 봅니다. 제가 원하는 건 오히려 반대예요. 밑에 있는 이 75.5K에 대한 이 청산 물량을 한번 걷어내면서 가격이 한번 내려왔을 때 그 기회를 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숏은 너무나도 애매합니다. 정말 위험해요. 왜? 살짝만 올라도 숏 청산 물량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다 보니까 이거 청산 물량들 나오게 되면서 시장가 매수로 그냥 쑥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섣부른 숏은 지금 자리에서 그냥 청산당하기 일수입니다. 내려가면 그냥 롱을 잡을 생각으로 보시는 게 지금으로선 가장 현실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위에 숏 물량들, 아래는 롱 물량들 이게 청산이 곧 되긴 할 겁니다. 변동성이 곧 터질 거예요. 볼린저 밴드를 보더라도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결국 제가 원하는 타점이 왔을 때만 저는 매매를 할 겁니다. 결국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추세선 이거 하나만 믿고 매매는 하는 건 절대 안 되고 FBG 이것만 봐선 절대 안 됩니다. 당시의 수급과 거래량 이 유동성들을 또 어떻게 먹는지 그걸 보면서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실시간 대응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 자,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건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리기에는 상당히 한계치가 크죠. 제가 타점이 실제로 나왔을 때는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스터디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밑을 보고 있는데 살짝의 조정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정말 그냥 올라간다면 저는 이 선을 딱 이렇게 양봉으로 넘어서는 딱 이 상황이 발생이 돼버린다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게 공격적으로 한 번에 베팅을 할 수 있다. 자, 대신에 저는 단기 타겟을 일단 83K 부근까지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물론 이거 뚫지 못하고 내려온다 그 소리는 아니지만 결국에 단기적으로 이 83K는 중요한 매물 구간이니까 이거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영상 빠르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 제가 이 주봉 FBG 하단은 계속 연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롱받을 자리 74.3K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가 정말 왔을 때에는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냥 올라간다면 단기 타겟을 83K 정도까지만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타점 잡고 다시 들어가시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고요. 댓글로다가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뭐 영상 잘 봤다고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